연휴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해야 되나요? 본인도 공부시니까 뭐. 일단 오늘은 2주 동안 할 건데, 오늘은 입법고시 문제를 설명드리고 다음 주는 행정고시 문제를 설명드릴 건데, 혹시 뭐 올해 입법고시 문제를 보신 분 있나요? 사실 이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된 게 아마 이제 곧 9월 달에 행정학 1순환 들어가게 되면 일순환 강의에서 대부분 기출문제 아마 해설이라든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학원에서 보니까는 신문 기사 난 거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입법고시 행정학 꽈락이 이번에 속출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를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평이해서 그냥 분량은 다 채우고 나오고 그냥 한 평타는 친 것 같다, 이런 평이 이제 대세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한번 봤는데, 문제도 무난하고,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쓰고 나온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그분도 꽈락이었어요. 행정학 꽈락이었는데. 근데 저는 문제 딱 보고 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행정고시 5급 공채 문제도 그렇고, 입법고시 문제도 그렇고, 출제 범위라든가, 주제가 터무니없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문제를 상세하게 뜯어보시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입법고시 문제는, 근데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입법고시 행정학 문제랑 행정고시 행정학 문제랑 조금 경향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요새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경향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점점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올해 입법고시 기출문제 경향이 내년 시험 문제에 꼭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닌데, 쭉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렇게 입법고시에서 출제됐던 주제라든가 문제 유형이 조금 유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달리해서 행정고시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고시에서 출제 안 됐던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1번 문제랑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3번 문제는 부패 문제는 고전적인 문제긴 한데, 중요성이라든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1번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통틀어서는 아니고 입법고시에서는 1번 문제가 가장 조금 황당한 문제였고, 행정고시에서 행정학 문제는 2번 문제가 조금 신제도주의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되게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봤을 때 좀 황당한 문제였어요. 입법고시에서는 1번 문제, 그 다음에 행정고시에서는 2문이었죠. 단절적 균형 이론이랑 경로 의존 이론이랑 점증주의 비교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해설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해설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좀 무책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출제 경향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은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 일문은 보시면요. 이게 아마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공공부문 부채 문제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재무행정 파트에서 많이 다루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문제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막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나는 쓸 내용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꽈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 구체적인 세부 내용,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쓸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2014년 12월에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통계 자료는 매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따르는 지침이 있어요. PSDS라는 이제 지침이 있는데, 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을 한 것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공부문 부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국가 부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부채를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을 해서 대상 범위와 상호관계를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채다, 국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부채가 800조가 될 수도 있고요. 1000조가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4년 이전에는요. 대부분 정부 부채가 많다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대단히 좁게 설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채 관리 문제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심각하니까 이걸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작성을 한 게 2014년 12월이고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평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다음에 재무행정 전공하신 이제 학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니까 아마도 출제를 한 거겠죠. 원래 이제 중요한 이슈였던 데다가 바로 이제 시사성 있는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건데,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행정에서 배운 뭐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뭐 관리 방법, 개선 방안 뭐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쭉 쓰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출제 배경을 아시고 문제가 요구한 대로 과거에 그 우리가 그냥 모호하게 불명확하게 얘기한 국가 부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PSDS 기준에 맞춰서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발표한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걸 잘 모르시면 이런 기사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빈칸으로 쓰고 나오시면 안 되니까 40점짜리 문제니까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가 대충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서술하신 다음에 그거로 봤을 때 현황과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걸 쓰신 다음에 일반론을 쓰시고 나오셔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수는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앞에 전제가 붙었죠. 조건이 붙었어요. 이런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해라. PSDS 지침에 따라서 구분을 한 채무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자, 그 내용을 어렴풋이라도 아셔야 자, 그거에 따랐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현황이 어떻고 그걸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써주셔야 되고요. 자, 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문제는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교수님,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내신 의도는 사실은 이거겠죠. 맨 마지막 건데 포커스는 여기 있는데 결국 지금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행정학, 재무행정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세 번째 파트죠. 그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규율 강화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시오. 보통 그 재무행정학 교과서 일반 그 유민봉 교수님 책이나 새행정학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재무행정 파트에서 좀 약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행정 강론 교과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된 교과서들이 있는데 뭐 하연섭 교수님 교과서가 아마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그래도 정리를 좀 많이 되신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 쓰신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이 파트랑 그 다음에 이 파트랑 이 파트를 연결해서 쓰시는 거고요. 제 생각엔 40점 배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한 10점? 이게 한 10점. 이게 한 20점 정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게 물론 일반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이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에 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글쎄 뭐 아니면
이렇게